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일 아침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치열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혹은 발 디딜 틈도 없는 만화. 지하철 안에서 우리가 이토록 성실하게 삶을 버텨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몫의 일을 정직하게 해내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약 직장에서 한 달 내내 무단결근을 하거나 맡은 업무를 완전히 팽개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장 그날로 해고될 것이고 다음 날부터는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앉는 백수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이자 엄연한 생존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 아무리 일을 안 해도 심지어 큰 죄를 짓고 구속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출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서도 매달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달하는 세비가 버젓이 통장에 찍히는 특권지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일반 국민에게는 칼날처럼 엄격한 법과 원칙이 그들에게만 가면 무력해지는지,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며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셀프 규제, 거부 법안들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삶을 갉아먹는 정치권의 철밥통 카르텔을 고발하는 무거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원하신다면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목소리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날카로운 감시의 눈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통곡의 벽은 바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 혹은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만약 임기 중에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주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대형 사고를 치면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발의해 그들을 임기 도중에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소환법입니다. 권력을 쥐어준 주인이 머슴이 일을 똑바로 안 할 때 해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국가의 가장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법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만큼은 이 주민소환 대상에서 완전히 예외로 빠져 있습니다. 온갖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쏟아내고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며 심지어 명백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와중에도 국민의 손으로 그들을 중간에 해고할 방법이 대한민국 법전에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거날 감언이설로 표를 얻어 배지를 가슴에 달기만 하면 그 뒤로 4년이라는 임기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철밥통이 됩니다. 국민을 진짜 무서워하고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들려면 국회의원도 당연히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관련 법안들은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발의되어 생색내기용 심사만 거칠 뿐 정작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철저히 외면당한 채 국회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일률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자루를 감히 국민의 손에 쥐어주기 싫다는 속내를 아주 투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할 때 세비를 깎자는 이른바 문호동 무임금법의 현실을 보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권 싸움이나 당리당략 때문에 국회 문을 굳게 닫아걸고 몇 달씩 본회에 한 번 열지 않아 법안 처리율이 제로에 수렴해도 그들의 세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온갖 게임 비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 국회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놓여도 의정활동비 같은 일부 수당만 제한될 뿐 월급 개념인 기본 수당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꼬박꼬박 입금됩니다. 이른커녕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도 일반 직장인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그달 수입이 끊겨 생계가 흔들리는 것과는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겠다, 국회 공전 시 세비를 반납하겠다며 번지르르하게 공약을 남발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자의 엉덩이를 붙이고 나면 그 공약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법을 내 손으로 통과시킬 바보가 어디 있겠냐는 심보로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철천지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이권과 특권을 지켜내는 일 앞에서는 소름 돋을 정도로 조용히 손을 잡고 침묵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은 또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작은 도덕적 금결이나 평판에 5점만 있으면 면접에서 가차없이 탈락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십상입니다. 하물며 나라의 법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지금도 공직선거법에 최소한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너무나 느슨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설령 형을 선고받아 출마가 막히더라도 정치권은 늘 권력의 특권인 사면, 복권이라는 치트키를 동원해 정과자나 비리, 연로자들에게 다시 출마의 길을 열어주곤 합니다. 국민들은 이 비상식적인 구조를 깨기 위해 당내 공천배제 기준을 아예 법제화하여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들의 정계 진입을 원천 차단하라고 수십 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선거철만 다가오면 쇄신이니 혁신이니 하면서 가짜 눈물을 흘릴 뿐 이를 실제 강제성 있는 법률로 제정하는 데는 극도로 미온적이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엄격하고 촘촘하게 만들어버리면 정작 자기 정당의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중진 의원들이나 당대표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걸려나가 선거판의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의식 가이드라인만 몇 개 만들어 놓고 뒤로는 쿠테 정치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인물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단식을 하며 세상이 끝날 것처럼 싸우는 진짜 이유는 국민들의 삶이 고달파서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그 달콤한 특권을 4년 더 연장하기 위한 처절한 밥그릇 싸움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생색을 내는 법안들은 표를 의식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뚝딱 잘도 만들어내면서 정작 국회의원의 고삐를 죄고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법안에는 온갖 법리적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를 때 자신들의 요새 안에서 억대 연봉과 비과세 혜택 그리고 수십 가지의 특권을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정치인들, 과연 지금의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까? 아니면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거대한 밥그릇을 지켜내기 위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뭉친 그들만의 성체입니까? 상식이 무너진 여의도의 철밥통 정치를 향해 이제는 우리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